세종은 병든 몸으로도 하루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세종이 마지막까지 지켜낸 하루 습관 3가지를 배웁니다. 이것을 모르면 나이만 먹습니다. 몸이 늙으니까 정신도 함께 무너지고 결국 삶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종처럼 한다면 몸이 늙어도 품격은 지킬 수 있습니다. 당뇨로 눈이 흐려진 새벽, 세종은 여전히 책을 들게 했습니다.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심한 날에도 세종은 여전히 신하들을 만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도 세종은 침상에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세종은 몸의 통증보다 정신의 흐트러짐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왕이 정신을 잃으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절제가 세종을 세종답게 만들었습니다. 그 단련이 병상의 임금을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에는 스스로를 다스리고 낮에는 신하들과 논의하며 밤에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옳았는가? 내가 다정했는가? 이 3마디가 세종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말 한마디도 이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늙고 있나요? 몸이 약해지니까 정신도 함께 포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병상에 누우니까 인생까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식들이 외면하니까 스스로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세종은 달랐습니다. 병상에서 놓지 않은 것은 권력이 아니라 질서였습니다. 몸이 무너질 때조차 정신의 중심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고요한 단련, 그것이 세종의 품격이었습니다. 우리의 늙음도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품격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새벽의 고요, 말의 절제, 밤의 성찰. 이것을 모르는 노년은 늙을 뿐입니다. 알고 실천하는 노년은 품격 있게 늙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세종의 하루는 새벽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해가 뜨기도 전에 말입니다. 침상에서 일어난 세종은 조용히 등불을 켰습니다. 당뇨로 눈이 침침했습니다. 신하를 불러 책을 읽게 했습니다. 같은 책을 매일 펼쳤습니다. 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어제를 내려놓고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종은 매일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제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단순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2 질문이 세종의 하루를 완전히 결정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새벽은 어떤가요? 눈을 떠자마자 휴대폰을 짚습니다.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침대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하루가 이미 시작돼 있습니다. 정신이 산란합니다.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하루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루에 지배당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새벽을 지배하는 자가 하루를 지배합니다. 세종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도, 눈이 침침했을 때도,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도 새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이 하루의 질서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인생의 질서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휴대폰입니까? 근심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새벽은 당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새벽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하루도 지배당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지배당합니다. 여기가 세종의 첫 번째 단련입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마음을 비우세요. 어제를 놓으세요. 불안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이 질문을 하세요. 오늘 내가 기대하는 건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단 5분이면 됩니다. 5분의 고요가 하루를 바꿉니다. 하루의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세종은 이 5분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상에서도, 눈이 흐려져도, 다리가 부어도, 죽음이 가까워져도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새벽을 지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새벽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당신인가? 휴대폰인가?
근심인가? 세종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인생도 고요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세종은 평생 말을 아꼈던 임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세종은 달랐습니다. 말이 많은 학자형 군주였습니다. 토론을 좋아했고 의견이 다르면 직접 논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습니다. 병이 깊어졌습니다. 그러자 세종은 변했습니다.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체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찰이었습니다. 세종은 깨달았습니다. 말이 많으면 그릇됨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세종은 말의 무게를 알아갔습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세종의 말은 무거워졌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모두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침묵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화를 담지 않은 말만 남긴다. 둘째, 듣는 이를 살리는 말만 한다. 셋째, 끝내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말만 한다. 단순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세종을 세종답게 만들었습니다. 신하의 실수를 바로잡을 때도 세종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말로 꾸짖지 않아도 행동으로 알게 하라. 그의 리더십은 꾸중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질책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입을 열면 후회합니다. 화낸 말, 상처 주는 말, 필요 없는 말이 쏟아집니다. 자식들에게 잔소리합니다. 며느리를 탓합니다. 옛날이 낫다고 중얼거립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우리를 피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말이 많은 자는 늙을 뿐입니다. 말을 절제하는 자는 품격 있게 늙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몇 마디를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마디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 중에 몇 마디가 필요한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말이 후회가 되고 있습니까? 세종의 두 번째 단련은 이것입니다. 말을 줄이세요. 필요 없는 말은 더 줄이세요. 화낸 말을 하고 싶으면 잠깐 침묵하세요. 상처 주는 말이 나오려 하면 입을 다무세요. 대신 이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이 말에 화가 담겨 있는가? 이 말이 상대를 살리는가?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하나라도 아니면 하지 마세요. 세종은 이 절제를 평생 지켰습니다. 병상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짧은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은 누가 기억하고 있는가? 자식들이, 손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어떤 말을 기억하고 있는가? 잔소리? 후회? 아니면 세종의 침묵은 품격이었습니다. 세종의 말은 무게였습니다. 그것이 세종을 늙게 하지 않고 노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말을 줄이세요. 침묵으로 품격을 세우세요. 밤이 깊을수록 세종은 더욱 깨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붓고 열이 오르며 잠이 오지 않는 그 시간, 세종은 침상 곁에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왜 잠을 자지 않고 밤을 깨워야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세종은 하루를 끝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세종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오늘 옳았는가? 내가 오늘 다정했는가? 단 2개의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2 질문이 세종의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주목하세요. 세종이 묻는 것은 내가 옳게 다스렸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효과적이었는가도 아닙니다. 내가 옳았는가? 내가 다정했는가? 정책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세종은 결과를 묻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물었습니다. 완벽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조금 더 다정한 마음을 지향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밤은 어떤가요? 밤이 되면 근심이 옵니다. 자식들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손자들 생각에 불안합니다.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입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나?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자책합니다. 후회합니다. 절망합니다.
밤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여기가 결정적입니다. 밤을 지배하는 자가 노년을 지배합니다. 세종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병상의 밤도, 죽음 앞의 밤도, 그 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밤이 오면 자책하고 있습니까? 후회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밤은 당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밤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종의 세 번째 단련은 이것입니다. 밤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옳았는가? 나는 오늘 다정했는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을 맑게 합니다. 세종은 이 질문을 매일 했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정리하면 내일은 달라집니다. 내일의 새벽도 다릅니다. 어제의 근심이 없으니까요. 어제의 후회가 없으니까요. 새벽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당신의 밤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자책인가? 후회인가? 근심인가? 세종의 밤은 성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인생도 성찰이었습니다. 정리되고 맑고 침착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밤마다 묻으세요. 나는 오늘 옳았는가? 나는 오늘 다정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밤을 되찾게 합니다. 그 질문이 당신의 인생을 되찾게 합니다. 세종의 노년은 영광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당뇨로 눈이 흐려졌습니다. 다리가 부어올랐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덮였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정사를 멈추시고 몸을 쉬십시오. 신하들도 청했습니다. 폐하, 이제 충분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종은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상에서도 정사를 결단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신하들을 만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세종이 한 말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백성이 나를 쓰고 있다.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종의 결단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병상에 누우면 인생까지 포기합니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몸의 병이 마음의 병이 됩니다. 마음의 병이 인생의 끝이 됩니다. 세종은 달랐습니다. 고통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오히려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고통을 알면 자비를 배운다. 이것이 세종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병상에서도 세종은 세 가지 단련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침상에서 일어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낮이면 침상 위에서 신하들과 논의했습니다. 밤이면 침상 곁에 등불 아래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왜일까요? 몸은 병들었지만 정신만큼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기가 결정적입니다. 몸이 약해져도 마음은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노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몸의 통증인가? 외로움인가? 절망인가? 그 고통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있는가? 절망하고 있는가? 자신을 버리고 있는가? 세종의 병상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고통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자신을 깨우는 기회였습니다.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올 수 없습니다. 신하들도 밤에는 물러섭니다. 오직 혼자입니다. 세종의 밤은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고독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자신을 씻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인생을 응시했습니다. 고독을 견디면 품격이 자란다. 이것이 세종의 또 다른 깨달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고독은 어떤가? 혼자가 되면 불안합니다. 외로움이 옵니다. 휴대폰을 짚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려 합니다. 결과, 고독이 공포가 됩니다. 공포가 절망이 됩니다. 하지만 세종은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고독을 마음 닦는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독 앞에서도 세 가지 단련을 놓지 마세요. 새벽의 고요함, 말의 절제, 밤의 성찰. 이것들이 당신의 병상을 서재로 만듭니다. 당신의 고독을 성찰의 시간으로 만듭니다. 세종은 병상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그는 세종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고통이 올 때, 고독이 올 때, 그것을 핑계로 마음을 버리지 마세요. 대신 묻으세요. 이 고통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고독 속에서 나는 누가 되고 싶은가? 그 질문이 당신의 병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종의 단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고,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같습니다. 마음의 흐트러짐, 말의 무게, 하루의 정리. 이것들은 세종의 시대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당신의 노년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년은 저절로 품격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만 품격 있게 다가옵니다. 하루의 시작은 고요로 열라. 눈을 깨자마자 휴대폰을 짚지 마세요. 대신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기대하는 건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단 3분이면 됩니다. 이 3분이 하루 24시간을 결정합니다. 낮에는 말을 절제하라. 신경 쓰지 마세요. 많이 말하지 마세요. 대신 묻는 대로만 답하세요. 화낼 생각이 들면 침묵하세요. 비판하고 싶으면 입을 다무세요. 자식들을 탓하고 싶으면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것이 말의 절제입니다. 밤에는 성찰로 닫으라. 자책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대신 묻으세요. 나는 오늘 옳았는가? 나는 오늘 다정했는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답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고요, 절제, 성찰. 이것이 세종의 습관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품격 훈련법입니다. 실행해보세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휴대폰 손이 가려울 것입니다. 말을 쏟아내고 싶을 것입니다. 밤에 자책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한 달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세 달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종은 이것을 66년간 했습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단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형편이 어렵든 상관없습니다. 새벽 3분만 주세요. 낮에 침묵만 유지하세요. 밤에 성찰만 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바꿉니다. 당신의 노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릿할 것인가? 흔들릴 것인가? 품격 있을 것인가? 그것은 당신의 결정입니다. 새벽을 지배하는가? 당하는가? 말을 절제하는가? 쏟아내는가? 밤을 정리하는가? 방치하는가? 세종은 선택했습니다. 지배하는 쪽을, 절제하는 쪽을, 정리하는 쪽을. 그래서 세종은 세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세종의 마지막 새벽은 길었습니다. 마지막 밤도 깊었습니다.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깨어 있었습니다. 침상 곁에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세종이 한 마지막 말입니다. 나는 비로소 나를 이기고자 한다. 이것이 세종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인 임금이라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냈는가? 내가 남긴 것이 무엇인가? 내 이름은 역사에 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비로소 나를 이기고자 한다. 죽음 앞에서 세종이 남긴 것은 업적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라는 깨달음. 세종은 무엇을 이겼는가? 욕심을 이겼습니다. 분노를 이겼습니다.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절망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매일 새벽에 마음을 다스려서, 매일 말을 절제해서,
매일 밤에 자신을 돌아봐서 단 이것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세종의 인생은 고요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역사는 세종을 성군이라 합니다. 하지만 세종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업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글을 만든 것? 과학을 발전시킨 것? 아닙니다. 자신을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원합니까? 부도 원하고, 명예도 원하고, 사랑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이기는 법입니다. 세종이 남긴 유산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업적이 아닙니다. 하루를 다스리는 예법입니다. 새벽의 고요, 낮의 절제, 밤의 성찰, 그 단순한 세 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은 어떤가요? 하루하루가 지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 당신을 지배하고, 휴대폰이 당신을 지배하고, 후회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세종처럼 하세요. 새벽을 지배하세요. 당신의 새벽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말을 절제하세요. 당신의 말이 당신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밤을 정리하세요. 당신의 밤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세종이 죽으며 남긴 메시지입니다. 나는 비로소 나를 이기고자 한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당신을 이기고 있습니까? 당신을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늙음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품격 있는 늙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새벽의 3분이 모여 하루가 됩니다.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세종의 66년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새벽,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절제,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성찰. 그것이 세종을 세종이 되게 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병이 아무리 깊어도, 죽음이 아무리 가까워도 당신은 당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새벽에 눈을 깨세요. 오늘 내가 기대하는 건 무엇인가? 낮에 입을 다무세요.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세요. 밤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옳았는가? 다정했는가? 이것이 세종의 길입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노년의 길입니다. 세종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누룽지 마당은 오늘도 그 길을 함께 걷습니다.